수도권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 좋은 인물을 공천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공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친 실패가 있었다. 더 이상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원칙이다. 사람에 대한 빚이 가장 적은, 제가 가장 그 점에서도 투명하게 공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과반 근처에 가지 못하면 무슨 재주로 우리가 국회 과반을 차지하겠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것이냐. 그 방법론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에서의 선거는 저는 수도권 선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민심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당만으로 나는데 제대로 일 못하더라. 그러면 수도권 선거를 무슨 제도로 치르겠습니까? 수도권 특히 5% 어떤 때는 2%포인트 차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조금 잘한다 못한다에 따라서 이게 출렁출렁거리는데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 선거는 정말 여당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이 정부와 대통령 사이 공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로 수도권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당이 이게 깨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당이 분열이 된다고 해서 제3당이 만약에 등장한다 그러면 우리의 표를 몇 %만 까먹어도 그러면 금방 위험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의 대통합이 필요하다. 당의 대통합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 인사 탕평을 통해서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는 수도권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 좋은 인물을 공천해야 됩니다. 우리 텃밭지역이라는 곳에서는 인물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인물을 당선시키는데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 수도권 선거는 인물 한 분 한 분 보고서 평가해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물을 내세우는 것, 그것이 핵심 과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선거가 수도권뿐 아니겠죠. 전국 선거에서 다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인물을 선정할 것이냐. 그것이 결국 공천의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당은 공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친 실패가 있었다. 더 이상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다. 뭐 어느 계파의 개고수도 아니고 어느 계파에 속해 있는 구성원도 아니고 무게파로 그동안 정치해왔고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뭐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많은 리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뭐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방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이쪽 의원들 다 존중하면서 융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울산 행동을 회동을 성사시켰고 그리고 난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한 번 더 2차 가출 사태라고 할 수 있는 또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대통합을 해서 1월 6일 날 작년 1월 6일 마라톤 의총을 통해서 마침내 다시 손을 번쩍 들고 통합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어가서 마침내 우리가 결실을 얻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 당이 쪼개졌다면 큰일 났을 것이다. 원내대표인 제가 중심을 잡고 이쪽 얘기도 들었지만 욕도 먹고 이쪽 얘기도 들었지만 욕을 먹고 그 욕을 먹으면서도 중심을 잘 잡았던 것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정말 중심 잘 잡고 어느 계파에 치우치는 모습으로 되지 않는 인물이 함량이 되지 않는 인물이 선정되는 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좋은 인물 그리고 당을 지켜오고 우리를 지켜왔던 많은 분들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공천이 원칙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상향식 공천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원칙이다. 그 기본 원칙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되고 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심사하도록 해야 된다. 그 원칙을 저는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우리 정치는 계속 현재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충만한데 정당은 극히 비민주적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저기 바로 공천권에 목이 매여가지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실망감에 젖어가지고 비판의 수위가 지금 막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천입니다. 당대표가 민주주의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번 당대표 역할은 뭐 다른 많은 말씀하셨는데 결국 총선 승리를 갖다가 견인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선 승리할 것인가?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지금 진영 싸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50대 50으로 딱 똑같은 사이즈로 지금 현재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쪽에 50%가 분산되면은 선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천 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분열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죠. 그럼 신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러나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전략 공천에 손을 대게 되면은 결국은 또 거기에 부정이 또 붙게 되는데 그건 우리 쭉 눈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김기현 대표께서 꼭 머리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선거 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지면은 윤석열 정권은 또 그다음부터 바로 내임덕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걸 택할 것입니까? 대통령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비례대표 다 풀면 되는 거예요. 왜 지역구에 손을 대가지고 우리 동지를 갖다가 아무 죄 없는 동지의 목을 쳐가지고 죽이느냐. 이렇게 비민주적 비극이 우리 정치사에 계속해서 전출돼서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슴 깊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의 정통성과 뿌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의를 통해서 뭉쳐진 우리 그 공동체 아닙니까? 같이 사선을 넘나들었던 그런 동지들인데 그런 동지애를 버리고 간다 그러면 저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제가 정치하면서 사람에 대한 빚을 별로 잘 안 졌습니다. 뭐 원내대표 할 때도 빚을 제가 안 졌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당대표책으로 인사등록도 하고 당 운영도 했고요. 당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사람하고 다 연대해서 가겠다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으고 있는 군사를 끌어모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5% 정도 뭐 지지율에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큰 틀의 대통합을 만들어서 갈 것이어서 사람에 대한 빚이 가장 적은 제가 가장 그 점에서도 투명하게 공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